안녕하세요. 헤럴드경제 고은결 신혜원 기자입니다. 부동산 360 유튜브 채널에 국내 최고 청약 전문가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아마 대한민국에서 청약 제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홈을 운영하고 있는 주문경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3월 말에 대대적으로 이제 큰 방향이 바뀌면서 이제 개편이 돼요. 크게 주목하실 만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신생아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민영주택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의 이제 신생아의 우선 부부 간 이제 특별공급 그 중복 청약을 허용하는 혼인 전에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됐었던 이력은 괜찮다? 네, 괜찮은 거예요. 네. 아주 유행을 하고 있죠. 네. 무순위도 당첨이 되면 안 돼요. 당첨이 되면 앞으로 다른 주택에 청약을 할 때 제한을 받아요. 네, 그럼 바뀌는 청약 제도에 대해서 되게 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느 지역에 넣을까도 되게 고민이잖아요. 네, 그러면 유망 단지나 아니면 주목할 만한 지역들을 고를 만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도 사실은 모르고 이제 많은 유튜브에서 네. 유튜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막 얘기를 하고 하시는데 사실 정확히 어떤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주기는 사실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동산은 모두가 좋은 지역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거주를 해야 되고 내가 우리 가족하고 내 아이들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직장하고도 멀지 않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전 자산 중에 하나라고 부동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주목할 만한 단지라고 한다면 굳이 수도권에서 뽑자면 올해는 이제 서울 시내에 뭐 서초, 강남, 송파 이런 데서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강남 3구 그리고 송파 이렇게 잠실권 이런 데서 2020년도 이후에 거의 5년 만에 10개 단지에 이상이 이제 재건축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올해 아마 일반 분양이 많을 건데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지금 기사화가 되고 있고 뭐 쏟아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다른 서울 시내 아니면 다른 도심의 단지들보다 이게 왜 인기가 많냐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시나 이제 이런 오래된 구도심들은 보통 이제 나홀로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요. 이제 아파트가 택지가 이제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제 가구 수도 작고 이제 단지가 조금 규모가 작은 편들이 많아요. 서울은 특히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올해 뭐 공급한다는 재건축 이제 일반 분야 단지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과거에 이제 80년대에 이제 지어진 이제 신도시 당시에는 신도시 대규모 단지들의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다 보니까 조금 단지 규모가 있다. 서울 시내 이제 핵심 입지인데도 단지 규모가 좀 크다. 그래서 이제 크게 호불호가 갈리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모두가 선호하는 강남 지역, 뭐 서울 뭐 교통요건이 워낙 좋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의 이제 청약 불패 지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지역들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지역은 사실 호불호가 갈리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기다리고 있고 뭐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다들 드리고 있지만 저는 항상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부동산은 납부 여력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넣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단지가 뭐 로또 단지다, 어떤 단지가 이게 여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이 분양 가격 자체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뭐 대출 가능한지,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실제로 상환 여력이 있는지 이자만 갚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원금과 같이 상환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걸 고려를 하고 만약에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고 싶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있는 가까운 지역들부터 좀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반드시 중요하고 그렇게 돼서 내가 청약을 좀 하고 싶다거나 내가 집을 마련하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특별공급에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뭐 특별공급은 아무것도 자격이 안 돼서 그냥 뭐 가점제나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한 일반 공급에 청약을 하는 조건인지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좀 안전하고 좀 즐거운 청약 생활, 내 집 마련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청약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분양가가 국민 평형 기준 뭐 10억 원 이상 이런 거는 너무 많잖아요 요새. 그래서 이제 자금 사정이 좀 여의치 않은 분들한테는 가장 유리한 청약 전략이 무엇일지 좀 소개해 주시면은. 저는 부동산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일반적인 국민들한테는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가족하고 나의 생활 방식 뭐 내가 장거리 출퇴근이 가능한지 아니면 난 무조건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뭐 1시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한지 이런 여건들을 고려를 해서 대체 지역을 좀 찾아보는 것도 저는
예, 요새 이제 반사 이익을 얻는 지역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저희는 소위 이제 수도권 대규모 택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과거에는 지금 뭐 평택 국제도시라든지 뭐 화성 동탄, 뭐 위례 신도시 이런 데가 다 대규모 택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공공택지 쪽을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수도권 대규모 택지 어떤 뭐 특징이 있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대규모 택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도시계획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교통망이 이제 잘 갖추어져 있을 것이고, 물론 지구 조성 초기에는 조금 미성숙하긴 합니다. 처음에 학교도 이제 들어와 있지 않고 조금 학교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성이 되려면 학교든 교통이든 뭐 이런 것들은 기본 인프라는 조성되기까지는 성숙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은 걸려요. 예, 그렇긴 한데 성숙이 되면 어느 지역보다도 교통망이 잘 발달이 돼 있고 교육 여건이나 뭐 다른 것들 뭐 쇼핑이라던가 뭐든지 생활 여건들이 녹지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공공택지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공공택지 안에서 민영주택도 있고 공공주택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떤 주택에 내가 더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공공주택을 저는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상대적으로 정말 시세 대비 저렴한 편이고요, 분양가가. 네. 보통 한 70% 선에서 결정이 돼요. 시세 대비해서 많이 좀 네. 저렴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요. 이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분양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캡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좀 저렴하기는 하다는 조금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이제 약간 단점은 뭐냐면은 이 민영주택처럼 물량이 계속되거나 좀 많거나 이러진 않아요. 공공 분양주택은 조금 이렇게 체감하시기에는 좀 물량이 많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공공주택도 좀 고려를 해보실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더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공공주택은 가점제로 당첨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공주택은 통장 납입 인정 금액으로 승부를 가르는 이제 게임이에요. 민영주택은 가점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점제 항목이 있어요. 뭐 무주택 기간, 뭐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만 봐요. 기간. 그 기간은 이제 내가 가입을 하고 계속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기간을 가져가는 건데, 네. 공공주택은 이제 납입 인정 금액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냐면 매달 최대 10만 원씩 꾸준히 오랜 기간 누가 납입을 했느냐가, 그러면 이제 당연히 매달 10만 원씩 오랜 기간이면 금액이 올라가겠죠.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높은 순대로 당첨자를 순차적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통 종합저축 가입을 해두시고 일정 금액만 딱 넣어두시고 그냥 통장을 놔두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 제 지인들도 그렇게 하고. 근데 내가 뭐 민영주택에 앞으로 청약을 하게 될지 공공주택에 청약을 하게 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럼 내가 언제든 내가 필요로 할 때 좋은 지역에서 내가 청약을 우선권을 좀 가지고 가려면, 저는 종합저축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매달 10만 원씩 저축한다는, 적금 붙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달 그냥 자동이체에 10만 원씩 걸어놓고 가지고 계신 것도 정말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당첨이 됐고요. 네, 저도 공부를 꼭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당첨이 됐는데, 저는 뭐 추첨으로 당첨된 건 네네네. 아니고 이제 어렸을 때는 아니고 이제 20살 넘어서 이제 어린 나이죠. 그때 이제 가입을 해서 저도 매달 저축하듯이 10만 원씩 꾸준히 넣었어요. 네네네. 제가 지금 나이가 그래서 꽤 금액이 쌓였겠죠. 그래서 금액으로 이제 경쟁을 해서 당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그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약 초보가 네, 네. 청약홈에서 좀 활용해 볼 만한 기능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좋은 기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도 말씀을 드릴까 말까 그런데 저는 청약이 이제 참 좋은 제도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집이 계속 없다가 이번에 처음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거고, 저 이외에도 많은 국민분들이 당첨이 돼서 너무 즐겁다, 좋다라는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세요. 그런 것들 이제 하면 많이 보람을 느끼는데, 반대로 너무 어렵다, 내가 해보니까 처음 해봤는데 뭐 복잡하고 제도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시스템 오픈할 때 이제 어떤 기능을 구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모집 공고 단지 청약 연습하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공고 단지 청약 네네. 연습하기. 쉽게 뭐냐면 실제로 저희가 아파트 공고가 청약금이 딱 올라오면 그날부터 공고가 올라온 날부터 이제 그 청약 접수 전날까지 그 실제로 그 단지의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을 연습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게 좋으냐면 네. 실제 청약일은 10일 뒤지만 이제 공고가 나고 10일 뒤에 청약이 시작되면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제 내가 청약을 하고 싶은 단지가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그 단지는 아니지만 어떤 다른 단지를 준비하고 있지만 바로 옆 동네이기 때문에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청약 조건이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뭐 규제 지역이거나 민영주택이거나 이런 유형 특성이 비슷하면 네. 사실 화면이나 이런 것들도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꼭 청약 신청을 할 단지는 아니지만 내가 때때로 들어가서 관심 있는 단지에 청약을 실제로 체험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 단지의 공고일 기준으로 내가 통장에 실제 1순위가 되는지도 확인이 되고요. 저희 청약금 홈페이지 은행하고도 다 망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통장 1순위가 되세요. 신청이 되시면 이렇게 다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 고객님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도 다 확인을 해주세요. 참고용이긴 하지만 건축물 대장 정보라던가 그리고 그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RTMS 정보 그리고 재산세 정보까지 해서 실제 고객님의 주택 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해서 화면에 다 표출을 해주고 그리고 뭐 가점제 화면도 다 보여주고 해서 실제로 내가 청약을 하게 되는 순간 전까지도 많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가짜 연습 단지가 아니고 실제 단지를 베이스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훨씬 현실감이 있고 신청을 해보시면 아시거든요. 내가 이거 준비가 덜 됐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자격이 안 되는구나를 아셔서 미리 또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좋은 기능이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기능이 제가 청약 알림이 서비스가 있어요. 네. 알림이가 크게 두 가지 알림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한 공고 알림이가 있어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과천에 어떤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좀 관심이 있는데 공고 알림을 받고 싶어. 그러면 해당 지역의 공고가 뜨면 문자로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알림이냐면 특정 단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래도 너무 바쁘고 이때 출장에 있어서 내가 청약일을 놓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단지에 체크를 하고 알림 신청을 해놓으시면 그 날짜에 청약 신청 당일에 저희가 잊지 말라고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만 아셔도 크게 이렇게 청약하시는 데는 나중에는 실제로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혹시 전문가 모신 김에 하나만 짧게 좀 여쭤보면 감사합니다. 요즘 제 나이 또래 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 결혼 앞두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배우자 한 명이 1주택자고 한 명은 이제 무주택자예요. 근데 이제 같이 살게 되면은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게 나을런지 제한이 좀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유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규제 지역에서 1주택자는 가점제로 청약이 안 되시는데 규제 지역이 지금은 현재는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지금 강남 3구랑 용산구에서 청약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하고 싶지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지 않아도 어쨌든 비규제 지역에 청약을 실제로 하실 수 있는 날이 오잖아요. 그럼 비규제 지역은 1주택자도 가점제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럼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유지하고 있는 게. 그리고 아까도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첨제 비율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점이 조금 낮으셔도 가점에서 떨어져도 추첨해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통장 갖고 있으셔야죠. 염두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굉장히 사심이 담긴 질문을 많이 드렸었어서 그런 게 실제적인 사실 질문이긴 해서 필요합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최고의 청약 전문가 한국부동산원 주문경 부장님 모시고 귀한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부동산 360에 다양한 부동산 이제 시장 정책 정보 많이 올라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360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